자, 오늘은 여러분 11강 할 차례입니다. 근데 그 저번 주에 이제 이전 등기과에서 촬영하면서 저 페이지 132페이지에 대지권 등기 후에 소유권 제한은 여러분 그 구분 건물 등기할 때 봤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지권이 나오고 건물만 나오게 되면 이전 등기하고 뭐예요? 저당권 등기 못한다. 그런 얘기니까. 자, 그렇게 일단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나중에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다시 이제 그 패턴을 외우셔야 돼. 할 수 없어요. 그 패턴을 외우셔야 되니까. 자, 그 나중에 패턴 외우시고. 자, 134페이지 환매특약 등기부터 하겠습니다. 환매특약 등기는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지, 자, 한 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 번 나와갖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나중에 뭐예요? 여러분 이제 민법 공부하고 또 이제 환매특약 등기는 부수적으로 뭐 언제나 부기등기가 다음 중 부기등기가 아닌 거 이렇게 그렇게 나온다든가. 저 다음 중 뭐 지문 중에 자 뭐 환매하고 신탁 등기는 동시에 하는 거니까 관련 문제가 나니까 의미만 한번 이해해 보자는 게. 자, 그래서 의미를 이해해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무슨 등기는 환매 등기 얘기했을 때 이렇게 환매 등기입니다. 그 환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도로 산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누가 갑이라고 하는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아들내미가 똑똑해서 아들내미가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엘리베이터 탔는데 아들내미가 뭐예요? 갑자기 물어봅니다. 엄마, 왜 엘리베이터는 0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0이 없다는 거 생각을 안 해보잖아요. 그냥 1층에서 B안 내려가니까. 0이 없으니까 애가 천재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얘를 어디 이제 미국 데려갑니다. 그래서 갑이 누구한테, 을이라는 친구한테 우리 아들 미국 가야 되니까 집을 일단 팔겠다. 그래서 얼마에 팔고 5억에 팔겠으니까 다시 나한테 얼마에 팔아달라는 게 5억에 다시 팔아달라. 이게 바로 뭐예요? 돌아올 환자, 이게 환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환매단위.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환매, 자, 계약을 맺고, 만약에 뭐예요? 어디, 누가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 합니다. 1번, 소유권 무전 등기 갑에서, 그 다음에 2번, 이전 등기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만약에 이전 등기 한다. 이제 치자는 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전 등기 해버리면, 이 갑이란 사람이 환매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가, 5년 이내에 돌아와서 다시 누구한테, 을한테 뭐예요? 다시 팔아달라라고 뭐예요? 다시 팔아달라. 자, 요청할 수 있다는 게. 왜? 일단, 환매는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사람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권리니까, 자, 다시 팔아달라 그러면 뭐예요? 팔아줘야 된다는 게. 그런데, 자, 만약에 뭐예요? 누가 을이란 사람이, 자, 무슨 뭐예요? 딴 생각을 먹었는지, 제3자한테 부동산을 처분해버리면, 누가 갑이란 사람은 이 계약서를 가지고, 환매 계약서를 갖고는, 자, 이런 식으로 계약 맺지 않는 다른 사람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대항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갑이란 사람이 누구한테, 제3자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아래 부기등기로 뭐예요? 이렇게 2-1번, 2-1번 무슨 특약을 환매 특약 등기를 한다라고 자, 해두면 자, 이 을이 뭐예요? 병한테 아무리 부동산을 뭐 했다 하더라도 처분했다 하더라도 자, 누가 이 갑이 뭐예요? 병한테 나한테 다시 뭐 해달라고 팔아달라고 뭐예요?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바로 이제 환매에 관한 얘기다. 이제 그렇게 받으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 보시면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매도한 목적물을 다시 취득할 목적으로 약정하는 계약. 이게 바로 뭐예요? 환매다. 그래서 환매는 이제 거기 줄 주세요. 제3자한테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한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절차 보시면 일단 이 환매 등기는 뭐하고 같이 해야 돼요? 거기 기억에 그런 말 써있죠? 환매 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뭐예요?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한다 써있죠? 그래서 이 환매 등기는 뭐 때문에 하는데? 대항력 때문에 한다 그랬어요. 대항력 때문에 하는데 자, 이 환매 등기는 뭐와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 플러스 무슨 등기를 환매 특약 등기를 이 환매 등기를 뭐예요? 환매 등기를 자, 동시에 신청한다. 아니 동시. 자, 같이 신청해야 된다. 동시 신청하죠? 자, 동시 신청하는데 신청서는 뭐예요? 신청서는 별개로 냅니다. 신청서는 뭐예요? 신청서는 별개로 따로따로 제출해야 된다. 따로따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청서에 자,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를 같이 한다 그러면 틀려요. 동시에 하긴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동시에 하는데 신청서는 별개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서를 별개로 하기 때문에 요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가 있고 요 이전 등기 신청서 보고 요거 쓰고 그 다음에 환매 등기 신청서 요거 보고 뭐예요? 요 환매 등기 신청서 보고 환매 특약 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는 동시에 하는데 신청서는 별개다. 자, 그럼 환매 등기할 때 누가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 이게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이건 환매 등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이전 등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전 등기 할 때는 의무자가 당연히 누구고 갑 매도인이고
권리자가 누구지만, 을이지만, 우리가 공부하자 하는 게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환매 등기할 때는 의무자가 당연히 뭐 해야 되고, 이제, 매수자 을이 되고, 자, 그 환매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권리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권리자가 갑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갑이다. 자,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 이 환매 등기를 공부하는 거니까, 동시에 하니까 뭐예요? 자, 우리가 표현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뭐예요? 환매 등기할 때, 의무자는 뭐예요? 자, 의무자는 매수인이다. 매수인. 이렇게, 의무자는 매수인. 그 다음에, 자, 권리자는 누구냐 하게 되면 이 권리자가 누구다? 권리자가 뭐예요? 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그 신청 절차에서, 자, 니은본에 뭐예요? 그런 말 써 있죠? 니은본에 줄쳐보자. 뭐라고 써 있어요? 등기 신청인에 있어서 이전 등기 신청서의 의무자는 매도인이고, 등기 권리자는 매수이지만, 자, 거기, 자, 그거 줄치세요.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서의 의무자는 매수인이고, 권리자는 누구라고 이거? 매도인이 뭐예요? 공동으로 신청한다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 환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환매 특약 등기만 신청하면 사건이 등기하고 출처 사건이 등기한 것이 아닌 거로 봐서 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이전 등기를 신청해 오는 건 상관없어요. 왜? 이전 등기만 쓰면 되니까. 근데 이 환매 등기만 신청해 오는 것은 이건 부기 등기로 하는 거니까 등기부에 기록할 데가 없어요. 주등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만 내는 것은 이전 등기만 내는 것은 관련이 없지만 이 환매 등기를 이전 등기와 같이 안 하고 환매 등기만 내는 것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보겠다. 이렇게 보자니. 자, 그 다음에 그 2번에 뭐예요? 신청 절차 나오는데 신청 절차에 이제 우리가 필요적 사항이 있고 필요적 사항. 이렇게 필요적 사항이 있고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임의적 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다. 필요적 사항이 있고 임의적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필요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신청서에 안이 있으면은 등기를 아예 받지는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임의적 사항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임의적이니까 반드시 안 써도 상관이 없는 사항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적 사항에는 자, 안 쓰면 등기를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는 게 뭐냐면 매매대금. 다른 말로 환매대금 얘기죠. 매매대금, 환매대금. 자, 그 다음에 매매비용 있죠. 이 매매비용은 반드시 뭐예요? 써야 되지만 자, 받는 것이지 안 쓰면 뭐예요? 등기를 안 받는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때 다음 중 각종 권리의 필요적 기회사항이 뭐예요? 아닌 것은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면 필요적 기회사항이 아닌 거 물어보죠? 그럼 필요적 기회사항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이 매매대금과 매매비용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환매 등기 짝 줄치고 짝대기하고 매매대금 매매비용 이게 옳은 말이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지문에 나오니까 이 환매 등기는 요 자체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각종 문제 중에 이렇게 끼어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봐두자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임의적 사항은 뭐예요? 환매기간이에요. 5년이고 환매기간. 이 기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존속기간, 환매기간.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은 다 뭐라고? 임의적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쌍가로 3번. 등기실행 주초놓자 언제나 뭘 한다고? 언제나 부기등기합니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아래 언제나 부기등기한다. 그래서 앞에 배웠죠? 언제나 부기등기하는 거.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그 환매등기, 그 부기등기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그 쌍가로 4번에 뭐예요? 환매등기, 말소등기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 환매등기, 등기 실행은 자, 이렇게 등기 실행은 언제나 무슨 등기 한다고? 언제나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자, 이 환매권도 하나의 재차, 환매권도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남한테 이전할 수 있어요. 이전하게 되면 요 등기 아래 2-1번. 그래서 이 부기등기라는 것은 주등기에도 가지번호를 붙일 수 있지만 부기등기 자체에도 뭐예요? 또 가지번호를 붙여서 2-1번 뭐예요? 환매 뭐예요? 이전 등기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 환매 등기, 환매권 이전 등기 가능하다는 얘기. 그래서 이건 부기등기에 부기등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자, 환매권의 말소등기예요. 자, 환매권의 말소등기단. 이 환매권의 말소등기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자, 공동 신청 말소가 있고 이렇게 신청 말소가 있고 그다음에 등기관이 뭐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도 있다. 그 신청 말소라는 것은 기간이 5년이 지나갔는데 이 환매권자가 뭘 안 해요, 이거. 이전 등기를 안 해가죠. 그럼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뭐예요? 너 기간이 지나갔는데 왜 말소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동으로 말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만약에 뭐예요? 환매권자가 자, 환매권을 실행시켜갖고 당연히 뭐 3번에서 뭐예요? 소유권 전기 원인을 뭐로 해서 환매를 원인으로 해서 갑 앞으로 등기해오죠? 그럼 이제 도로 사왔으니까 이것은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직권말소하겠다. 직권말소. 그 두 가지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거기 135쪽에 그 직권말소 환매권의 행사로 인해서 원 매도자에게 환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기관은 뭐라고 이거 직권으로 환매 특약 등기 말소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신청 말소는 환매권의 행사가 아닌 환매 특약 등기의 해제가 됐다든가 기간이 경과가 됐을 때는 두 사람이 공동 말소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환매 등기를 봤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매 등기 자체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자체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자, 각종 뭐예요? 종합적인 문제를 할 때 끼어들어가니까 이렇게 뭐예요? 뭐하고 환매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 등기를 뭐하라고 이거 동시에 한다. 동시. 나중에 신탁 등기와 비교할 때 신탁 등기는 신청서가 한 장이에요. 근데 환매 등기는 뭐예요? 별개로 따로따로 제출한다 라고 보시고 자, 의무자가 뭐예요? 의무자가 이전 등기와 반대로 뭐예요? 자, 매수인이고 권리자는 매도인이고 그 다음에 필요적 사항이 뭐예요? 필요적 사항이 매매대금 매매비용 쓴다. 무조건 기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의비적이다 받으시고 언제나 뭐 한다고 이거 부기등기 한다 보시고 말소등기는 뭐예요?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뭐하면 실행하면 자, 뭐 하겠다? 직권 말소하겠다. 이제 그렇게 그런 내용 받으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신탁등기입니다. 그 신탁등기인데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주 나오고 있는데 그 시험 문제 나오는 패턴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으니까 일단 뭐하고 환매등기는 환매등기와 신탁등기를 비교할 때 이것도 뭐와 같이 해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합니다. 무슨 등기를? 신탁등기를 뭐 한다는 게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건 맞아요. 동시에 신청한다. 근데 동시에 신청하는데 다만 뭐예요? 다만 신청서가 뭐예요? 신청서가 동일 신청서는 뭐예요? 동일서면. 동일서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청서가 따로따로 내는 게 아니라 하나만 낸다. 이제 그런 얘기 하나만 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봐주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자, 이렇게 신탁 등기는 뭐와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뭐라고 동시 신청이다. 동청이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다음에 뭐 신청서가 뭐라고 동일서면이니까 뭐하고 구별된다? 신탁 등기하고 환매 등기는 그래서 구별된다. 신청서가 뭐예요? 별개로 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동일서면이다. 한번 봐두자는 얘기.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 신탁 등기는 언제 하냐면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파트 재건축할 때 하는 게 제일 많이 하는 거고 자, 만약에 뭐예요? 내가 건축업을 하는데 돈이 없어. 은행이 뭐예요? 은행이 나한테 돈을 안 빌려줘. 너 신용 없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뭐예요? 그 신탁 회사를 업어서 뭐예요? 신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신탁 등기는 뭐예요? 어디에? 등기부상에 만약에 아파트 재건축한다면 갑이라고 하는 조합원이 이 조합원 갑이라는 사람이 이 조합장 을 앞으로 이전 등기 하는데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돼요. 원인을 뭐로 해서 이거 신탁을 원유로 해서 신탁계약이죠. 이게 신탁계약. 자, 조합장 앞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제 하면 그 관리처분 들어갈 때요. 그 뭐하고 이제 아파트 이제 다 건물 철거하고 관리처분 들어가서 이제 그 땅만 남았을 때 그때 이제 뭐예요? 토지 등기부에다 신탁 등기 해두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반을 나눠 갖고 왜 신청서가 2장일 때는 환매는 이렇게 따로따로 하죠. 자, 뭐하고 이전 등기하고 환매 등기를 따로따로 이렇게 두 개를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신탁 등기는 신청서 한 장이니까 이렇게 반으로 나눴고 이제 그러면 신탁 등기를 무슨 등기로 하냐 하게 되면 신탁 등기는 이전 등기와 같이 하니까 항상 주등기를 하는 거예요. 신탁 등기를. 그렇게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신탁 그다음에 신탁 원부라고 하는 걸 냅니다. 그래서 신탁 원부 뭐예요? 원부를 내는데 원부는 어디 처려져 있다고? 자, 210호에 처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자, 등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신탁 등기 얘기하게 되면 자, 동시고 신청서는 별개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수탁자가 등기를 안 하면 위탁자가 모두 가능하고 이거 위탁자가 대위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탁자의 대위 신청도 가능하다. 이렇게 대위 신청도.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신탁 등기 의의가 나오고 이 명의 신탁하고 좀 구별해야 돼요. 명의 신탁하고 이제 명의 신탁이 아니라 그냥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 신탁 등기 절차 하게 되면 단독 신청인데 자, 오로지 이제 이게 법이 기장되었고 중요한 게 하여튼 수탁자만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수탁자만이 뭐예요? 수탁자만이 뭐예요? 단독 신청이다라고 이제 단독 신청. 하여튼 신탁 등기 나올 때 뭐라 나오게 되면 공동 나오면 틀린 거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답이에요. 하여튼 수탁자만이 뭐 한다? 단독을 한다 이게. 자, 제일 중요한 답이고 그게 이제 단독으로 안 하면 모두 가능하다는 게 이거. 대의 신청도 가능하다 이제 그런 개념이 일단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신청 특징 그래서 거기 나오죠. 신탁 등기에 대한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 설정 등기의 신청과 함께 한 개의 신청 정보. 자, 줄쳐보자. 한 개의 신청 정보. 자, 그래서 단독 신청, 한 개의 신청 정보, 대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거 보자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거기 그 동그라미 4번에 무슨 말이 있냐면 그 디귿에 한번 줄만 쳐보자. 디귿에 줄만 쳐보는데 무슨 말이냐면 일단 디귿에
수개의 부동산에 관해서 하나의 신청서에 의해서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는 매 부동산마다 뭐예요? 별개의 신탁 원부를 제출한다. 그 신탁 원부라고 하는 게 그 위에 참고에 나오지만, 자, 위탁자 뭐예요? 수탁자, 그 수익자, 그 성명하고 뭐예요? 그 소재지 기재하고, 그 신탁 관련에 있는 경우에 성명, 명칭, 주소, 사무실, 목적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쓰는 걸 우리가 신탁 원부인데, 자, 이 신탁 원부는 뭐예요? 부동산이 여러 개일 때는 그 부동산 개개 하나마다 뭘 작성하라는 게 신탁 원부를 작성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일단 그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만약에 뭐예요? 여러 명일 때는, 자, 수탁자가 뭐예요? 합의를 등기하는데, 자,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 거기 내용을 보시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동그라미 4번에 그 몇 번 보고, 거기 디귿번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3번에 그 등기 실행은 항상 뭐와 같이 한다?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수탁자가 수인일 때, 이렇게 수탁자가 모일 때는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자, 수인인 경우 시험 문제 공의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항상 뭐라고? 남이 부동산 관리하니까 뭐예요? 합의를 한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합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게 그 아니, 그 신청 적격자 있죠? 신청 적격에서 민법상 조합은 뭐예요? 조합원 명의로 하지 못하고, 그 신탁, 그 조합 명의로 하지 못하고,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한다 그랬죠? 그때 합의가 나오고, 여기 신탁에서 또 합의가 나와. 항상 합의라고 합의 명의로 하는 건 딱 몇 가지라는 얘기고, 딱 두 가지니까 한번 좀 이해해 두자는 얘기예요.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분명히 뭐예요? 등기 실행은 이전 등기 같이 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수탁자 변경에 따른 등기 절차 있는데, 자,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그 쌍가 5번에 신탁 등기, 말소 등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작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 30년 만에 한번 나온 거예요. 그 30년 만에 한번 나온 거니까, 자,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거는 없고, 자, 동그라미 이번에 한번, 자, 관계를 봐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신탁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자산으로 된 게 있죠?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신탁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되는 경우에는, 신탁 행위로 신탁 행위로 이를 허용하거나 수익자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법원의 허가미 수탁자의 통제한 사실 증명 정보를 첨부해서, 자,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된 뜻의 주등기 및 신탁 등기에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거기 주등기라고 돼야죠. 부기 등기 나오면 틀린다는 거죠. 거의 이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거의. 그냥 나머지 사항을 이제 받으시고 그게 틀렸는지 안 틀린지 이제 보시는데, 하여튼 신탁 등기는 항상 뭐예요? 이전 등기와 같이 하니까 신탁 등기는 부기 등기라는 게 없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하여튼 신탁 등기는 항상 뭐라 한다고? 이전 등기와 같이 하니까 주등기 하니까 뭐든지 부기 등기 나오면 틀리고 그러니까 다시 136페이지에 다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뭐예요? 거기 단독 신청 나오죠? 그거 별표해 두시고 단독이다라는 내용을 꼭 보시고, 그 다음에 니은 뭐예요? 자, 니은 수탁자가 두 사람이 살 때 무슨 관계라고? 합의 관계라고 꼭 별표해 놓으시고, 그래서 그거 꼭 두 개 줄쳐놓고 답으로 등장하는 거 잘 보라는 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거기 대의 신청 못한다 그러면 틀리니까 대의라고 하는 거 그거 이제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일단 단독, 자,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뭐예요? 합의 관계다. 그 다음에 뭐가 하나다? 대의 신청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신청 특징에, 자, 그 기억에 두 번째 줄 한 건의 신청 정보로 한다. 한 건의 신청 정보, 한 건의 신청 정보 한 건에 일관한데, 신청서가 뭐예요? 신청서가 이전 등기하고 환매 등기 신청서를 뭐예요? 자, 뭐 하지 않고 이거 별개를 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로 제출한다 그랬죠? 하나의 정보를 제출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렇게 그 내용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4번에 뭐예요? 동그라미 4번에, 자, 디귿번 있죠? 디귿번. 만약에 뭐예요? 신탁 원부라는 것은 수개의 부동산에 하나의 신청서에서 신탁 등기할 때는, 자, 신탁 원부는 별개를 낸다. 이제 그런 정도만 받으시면 돼요. 그 정도만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쌍가루 3번 등기 실행은 뭐예요? 자,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같이 하니까 항상 주등기다. 자, 그렇게 연상해서 이해되지 않게. 자, 그래서 이 신탁 원부가, 신탁 등기가 최근 자,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방금 읽은 대로 뭐예요? 머릿속에 기억하자. 신탁 등기하면 탁이 탁이니까 요거 이거 단독. 이 단독 신청 생각해 두시고,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자, 수인일 때 합의 관계, 동일 서면, 자, 이렇게 보시고, 하여튼 뭐예요? 고유재산, 수탁자의 고유재산일 때 절대 이 신탁 등기는 부기 등기 없으니까 언제나 뭘 하라고 이거. 주등기 하라. 이제 그런 점이 중요해요. 자, 그렇게 보시고, 넘기시면, 자, 138페이지 뭐예요? 이거 지상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뭐예요? 용의물권인데, 우리가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시험 문제가 매년 나오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전세권이 나왔어요. 전세권이 나왔는데, 자, 올해 뭐예요? 정세권하고 저당권이 다 나왔는데, 과연 올해는 뭐예요? 어디에 이 말소등기라든가 가등기 있죠? 그 다음에 변경등기. 그쪽으로 한 문제가 더 갈 것이고, 여기는 둘 중에 하나만 날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데 뭐예요? 하도 뭐예요? 문제 내는 사람이 하도 이제 이상 야리권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도 용익물권은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민법을 공부하니까 내용을 다 정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용익물권 하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다. 그 용익물권 특징부터 기억해 두자. 그래서 이 용익물권 특징은 뭐냐면 세 가지. 일단 뭐예요? 부동산 전부도 가능하지만 뭐에 관해서 이거?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고? 등기 가능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뭐 하지 않고, 토지가 만약에 있으면 토지를 뭐예요? 분할하지 않고도 이 전체 땅 중에서 뭐예요? 일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게 등기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일부에서 등기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서 아, 일부 가능하다. 근데 절대 뭐예요? 절대 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유지분 나오죠? 공유지분은 용익물권은 부동산을 뭐예요? 용익물권은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뭐예요?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니까 절대 이 공유지분은 뭐예요? 권리니까 보이지 않는다. 사용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이 공유지분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가 가능하다면 틀렸다는 걸 딱 알아야 돼요. 그걸 만약에 틀렸다는 걸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왜? 아, 이거 지분은 뭐예요?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사용하냐는 얘기예요. 보이는 걸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특히 뭐예요? 뭐하고 뭐는 이 지상권과 전세권은 뭐예요? 자, 그것도 물건으로서 배타성이 강하고 어떤 동일 범위 내에 있죠? 동일 범위 내에서는 절대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복 등기할 수가 없다. 중복 등기 안 된다. 자, 이렇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 내용부터 이제 이해를 해주자는 얘기예요. 특징부터.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지상권은 남의 땅 외에 뭐예요?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이용하는 권리니까. 자, 굳이 뭐 그렇게 의의를 그렇게 다 철저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민법에서 그 정도 배웠으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의의에 자, 그 279페이지에 이제 270조의 민법 그 의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등기할 수 있으나 권리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 없다. 또한 배타성이 강한 물건으로서 이 중에 지상권 안 된다 써 있죠? 그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뭐라고 이거 지상권 이런 식으로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이 용익물권을 써놓고 자, 그 패턴이 같다 그랬어요. 무슨 패턴이? 자, 이렇게 뭐예요? 필요적사항이 뭐냐? 필요적사항이. 자, 반드시 어디에? 그 신청서에 기재하는 뭐예요? 필요적 예상이 뭔가 이제 이렇게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적사항. 자, 필요적사항입니다. 그 필요적사항이라는 것은 안 쓰면 등기를 안 받아주겠다. 이런 필요적사항입니다. 그럼 뭘 써야 돼, 이거? 목적과 범위를, 자, 설정 목적입니다. 왜? 설정 계약이니까. 설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최초로 을구의 권리를 취득하는 게 설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상권의 목적 범위할 때 목적하게 되면 목적은 뭐예요? 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민법에 중요한 거지. 등기법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무엇을? 자, 건물을 소유할 목적이냐? 아니면 기타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이냐? 아니면 수목을 소유할 목적이다. 공작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작물? 공장이 아니라 공작물입니다. 공작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성묘하러 이제 가다 보면 어디에 요 길가에 있죠? 길가에 그 도로변 길가 보게 되면 그 전담 아니면 임야에다가 뭐예요? 무슨 삼성화재, 삼성생명, 자 현대자동차 막 광고탑 써 있죠? 그 광고탑 공작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거 세우는 것은 그 절대 자기 땅에 세우지 않아요. 남의 땅 빌려 세우는 거니까. 자 그런 게 이제 바로 뭐예요? 그런 게 지상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범위는 토지 전부를 뭐예요? 전부를 남의 토지 전부를 이용할 수 있고 일부를 이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일부일 때는 뭐예요? 일부일 때는 일부일 때는 당연히 뭐예요? 자, 그 지적도 도면을 그려내야 됩니다. 왜? 남의 땅 뭐예요? 남의 땅 전체 중에서 뭐예요? 어느 부분을 쓰겠다는 그림을 그려갖고 그걸 제출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의 일부, 건물 일부 때는 건물 일부는 도면 내고, 자, 땅의 일부는 뭐예요? 지적도 도면 내라. 이렇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적과 범위를 안 쓰면 등기를 안 받아주겠다. 이게 이제 필요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적 사항은 뭐예요? 임의적 사항은 두 사람이 약정과 특약일 때 기재하는 사항인데, 특히 이제 지상권에 대해서 뭐예요? 존속기간은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건데, 대항하기 위해서. 자, 임의적 사항은 뭐예요? 등기하게 되면 제3자한테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뭐예요? 30년, 15년 뭐예요? 5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존속기간은 최장기간을 정해놓지 않으니까 철탑 존속기간을 한다라고 이제 불확정 기간도 가능하다. 확정되지 않는 이 불확정 기간에 의한 지상권 등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자. 그 다음에 자, 시험 문제 임의적 사항으로 나온 게 뭐예요? 지료예요, 지료. 그래서 이 임차권의 차임은 요소이지만 지상권의 뭐예요?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 이런 거 이제 배우세요. 민법 시간에 배우시니까. 이제 그런 내용 보시고, 하여튼 지료라든가 지급식 있죠? 이것은 다 뭐라고 이거? 다 임의적 사항이다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138페이지에 거기 신청 절차 목적 범위 있죠? 네, 목적 범위 꼭 보시고, 범위에서는 뭐예요? 일부라면 뭐예요? 일부라면 도면 첨부한다 그랬어요. 도면. 그래서 어느 일부다라고 해서 그 서쪽 1234 이렇게 제공하고,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뭐예요? 2번에 신청 정보의 임의적 사항. 그래서 존속기간 지료 지급식이 나오는데, 자, 최장기간은 규정이 없다. 따라서 맨 아래줄에 줄 치세요. 뭐라고? 불확정 기간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보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 3번에 첨부 정보 나오죠? 첨부 정보에 그 일부일 때는 뭐예요? 그 지속도라는 도면을 첨부한다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 지상권 등기에 틀린 거 그랬는데 그 1번의 목적과 범위는 필요사항이죠? 그 다음에 2번 지료는 임의적 사항이고. 3번에 분필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뭐예요? 분필하지 아니하면 그 일필 토지 일부에 지상권 등기를 할 수 없다. 그거 틀린 말이다. 아니죠. 자, 뭐 하지 않더라도 분할하지 않더라도 가능하고 타인의 농지에 전세권이 안 된다는 얘기지. 지상권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불확정 기간도 가능하다 써 있죠? 그 얘기 지금. 요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 또 나오던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렇게 보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 이상권은 뭐예요? 구분 이상권은 자, 어디 위에 토지 상하 공간이죠? 상하의 공간에 일정한 뭐예요? 공간에다가 자, 나무를 위에다가 땅 밑에 심을 수는 없으니까 수목은 안 되고 자, 무엇을 건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자, 어디 위에 토지 위에 그 공간의 주차장이라든가 땅 아래 지하철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가 이 구분 이상권 가능한데 하여튼 구분 이상권은 절대 자, 하여튼 구분 이상권도 지상권이에요. 지상권이니까 절대 뭐예요? 절대 그 공유 지분의 구분 이상권 절대 안 됩니다. 자, 그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고, 동그라미 이번에 지상권은 뭐예요? 이중에 중첩적으로 할 수 없으나 구분 이상권의 상하 범위를 중복되게 아니하는 예는 가능하고, 거기 계층적 구분 건물 나오죠? 계층적. 계층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이렇게 2층짜리 2층짜리 건물인데 이게 이제 2층짜리가 건물이 이게 뭐예요? 이게 구분 건물이에요. 한마디로. 그럼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층계예요. 층계를 거꾸로 읽는 거야. 층계. 그럼 이 2층짜리 요 공간 있죠? 요게 구분 이상권이니까 토지 위에 상하 공간이니까 가능하겠는가 이제 따지는데 절대 그 계층적 구분 건물에는 자, 구분 지상권은 뭐예요? 자, 설정할 수 없다. 왜? 건물이니까. 지상권은 지상권이니까 땅에 하는 거예요. 이건 건물이니까 뭐예요? 전세권 등기하는 거지. 구분 지상권 등기 안 된다 보시고 절대 공유 지분도 등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구분 지상권은 절대 이 수평면상이 아니라 공중위하고 땅 밑이니까 도면 같은 걸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자. 구분 지상권도 지상권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의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하고 부기 등기한다. 그랬습니다. 부기 등기. 자, 넘겨보시면 그 지역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몇 페이지에? 140페이지에 뭐에 관한 얘기예요? 지역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하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만약에 뭐예요? 요역지다. 요역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예요? 이게 요역지다. 요역지. 그 요역지 토지가 자, 다른 토지를 뭐예요? 이 승역지 토지를 뭐 하기 위해서 편익에 이용해서 쓴다. 그 만약에 이게 뭐예요? 하천이라면 자, 요역지 토지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남의 토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땅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요역지 땅을 위해서.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이거 통행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예요? 물을 끌어들인 인수를 위해서 아니면 뭐예요? 관망대를 위해서 이렇게 타인 토지 이용하는데 자, 그러면 이 요역지 땅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요구를 해요. 요구하니까 자, 을이라고 하는 뭐예요? 승역지 땅 소유자가 뭐예요? 승낙을 한다는 얘기예요. 승낙을. 그러니까 이거는 요역지라고 이건 뭐예요? 승낙하니까 승역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인수냐 관망이냐 통행이니까 자, 이 승역지는 일부일 수도 있고 전부도 가능하지만 일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꼭 이 승역지가 이 요역지에 붙어있지 않고 여러 개의 숲변지 토지도 가능하다니까. 이 숲변지 토지에서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예요. 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나왔던 거 뭐냐면 거의 민법 문제입니다. 뭐라고? 요역지 소유권자하고 승역지 소유권자만이 지역권 설정 등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지상권자하고 뭐예요? 승역지 지상권자도 아니면 전세권자와 전세권자도
그 지역권 등기가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받으시고 자 하여튼 그 지역권 얘기할 때 유역지 승역지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승역지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전부 일부도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소유권자가 아닌 자도 뭐예요? 지역권 등기 가능하다. 그러면 이 지역권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똑같아요. 자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가능하고 공유지분 안 되고 뭐예요? 중복 등기 안 되는데 이게 지역권만 예외가 있죠? 범위를 뭐예요?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 모두 가능해 이거. 그 지역권 등기 또 가능하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래서 여기 여러분 140페이지에 그 140페이지에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데 자 자기 토지를 유역지 타인 토지를 승역지를 하죠. 그래서 여기 지역권은 유역지 토지는 전부를 위해서 자 여기 승역지가 보이죠 이게. 자 승역지의 토지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다만 지역권은 용익물권이지만 배타성이 약하므로 중복적인 거 하나 더 있어요. 그러나 지분에 대해서 절대 공유지분은 뭐예요? 공유지분은 지역권 등기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지역권이 중요한 게 그렇죠. 지역권은 우리가 뭐예요? 자, 뭐하고 부동성의 원리에서 소유권. 이 소유권이 이전되면 뭐예요? 이 지역권은 소유권과 붙어 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이나 민법 문제에 나오겠지만 절대 뭐예요? 딱 나왔을 때 분리 처분하지 못하는 게 세 가지예요. 지역권은 이 소유권과 분리해서 이전등기 못하고 구분 구분 건물은 대지권하고 분리하지 못하고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물론 전세권도 마찬가지지만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당권하고 전세권을 일단 그 채권에 종된 권리니까 하나를 묶어갖고 세 가지 다시 지역권 이전등기는 없다. 지역권 이전등기는 없다.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은 대지권과 분리해서 없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할 수 없다. 그건 꼭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역권 이전등기 자체가 안 돼요. 지역권 이전등기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141페이지 보시면 그 141페이지에 자 거기 쌍가리 2번 나오죠. 쌍가리 2번. 자 그래서 거기 물론 거기 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거기 그 몇 년 전에 나왔던 게 141페이지 위에 2번 3번 유역지의 토지 소유자 이외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도 그 권리의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승역지 토지 소유권자를 물론 지상권이나 전세권, 임차권과 뭘 등기할 수 있다. 그거 지역권 등기할 수 있다 그랬죠? 거의 민법 문제입니다. 민법 문제인데 우리도 한번 나왔으니까 자 봐두긴 하자는 거. 그 다음에 신청 절차 필요사항 나오죠? 자 이런 필요사항에 반드시 뭘 써야 돼요? 유역지가 어딘가 쓴다는 점.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 승역지 표시하는데 승역지가 뭐예요? 승역지 등기부에 등기하니까 그 유역지 표시만 자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유역지 표시만 한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지역권의 목적과 범위 있죠? 자 이 지역권의 뭐예요? 목적과 설정 범위를 설정 범위를 꼭 기자라. 목적 인수냐, 관망이냐, 관망이냐, 통행이냐. 자 그다음에 범위는 전부냐, 아니 일부냐. 만약에 일부일 때는 뭘 첨부하라고 이거 그 지속도 첨부하라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임의적 사항은 당사자가 정한 약정이 있는데, 우리 민법의 특이한 그 인수지역권일 경우에 물을 자, 집안의 가용으로 먼저 다 이용하고 나머지를 농수용으로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 그 두 사람 사이에 뭐에 의한다는 게 이거. 특이하게 의한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온 게 과연 설정 등기를 어디다 하느냐, 설정 등기, 지역권 설정 등기를. 이건 승역지, 자, 승역지 등기부, 이렇게 승역지 등기부. 을 구해한다 이렇게 봐주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거기 자 등기 신행 승역지의 지역권 등기 설정 등기한다 설정 등기 써있죠. 승역지 등기부상에 설정 등기하고 다만 유역지 등기 그러니까 항상 이게 승역지면 여기에다가 여기 을구에다 1번에서 무슨 등기 그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한다는 게 누가 앞으로 갑이란 사람 앞으로 한다는 게요. 다만 이 유역지도 지역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등기부에 등기관 직권으로 뭐가 자 유역지 유역지 뭐라고 이거 유역지 자 지역권이다. 유역지 지역권이다. 자 이 뒤에 이제 직권하는 거니까 설정이란 그런 말이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봐두자는 얘기예요.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다 등기 설정 등기는 승역지 등기부 어디 한다고 을구에 한다 그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승역지 등기부 어디 한다고 을구에 한다 그렇게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전세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뭐에 따라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권리다 써있죠? 자, 그래서 거기 자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데 비록 용익물권이지만
담보 물권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지는 전세권 등기 못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용의권은 마찬가지로 전부 일부 가능하고 절대 어디 안 돼서 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등기하지 못하고 이중에 전세권 등기하지 못한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용의물권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특성이니까 반드시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신청 절차 필요사항 뭐예요? 자, 전세금을 꼭 써야 돼. 왜? 전세금과 뭘 쓰라고? 전세금을 꼭 씁니다. 이게 왜?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뭘 해야 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우선 면제받을 수 있으니까 자, 이 전세금을 꼭 쓰라는 얘기. 전세금. 이 전세금이란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채권. 그래서 이 전세권도 자, 종된 권리예요. 채권의 종된 권리. 자, 그 다음에 목적인 범위 나오죠? 자, 대상상 목적인 범위입니다. 이게 대상상 목적인 범위다. 이건 뭐예요? 자,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설정 목적이에요. 여기. 설정 목적. 설정 목적이다. 그래서 최초로 뭐예요? 을구에 건물을 소유한다든가, 공작물을 소유한다든가, 이렇게. 자, 이 설정 목적인데, 여기서 뭐예요? 목적은 이미 토지나 건물이나 대상상 목적이라는 게 대상상. 자, 대상상 목적, 토지, 건물, 대상상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느냐, 뭐라고? 건물을 대상으로 하느냐, 이제, 이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토지는 뭐예요? 토지는 전부이냐, 토지의 전부냐, 아니면 토지의 일부냐, 건물도 뭐예요? 건물의 전부냐, 건물의 일부냐. 그래서 일부라면 만약에 뭘 첨부하라고, 이거. 지역도 첨부하고, 건물도 건축, 도면을 첨부하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필요일기 사항이 전세금과 목적인 범위를 꼭 써야 되고, 그 임의적 사항 있죠? 그래서 임의사항 뭐예요? 존속기간 얘기 나오는데, 임의적. 존속기간입니다. 이 존속기간은, 자, 민법상, 일단 최장기간은 뭐예요? 최장기간은 몇 년이고, 10년이고, 최단기간은 최단기간은 1년인데, 자, 토지는 제한이 없으므로 10년을 넘지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위약금이라든가 양도금지 전전세금지 특약 나오죠? 이게 특약이다. 자, 그래서 일단 거기 그 존속기간 그 이외에 위약금이라든가 위약금 문제라든가 자, 양도금지 특약이라든가 자, 이런 게 있다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거기 공동전세 목록인데 거의 사문화됐어요. 사문화됐는데 하여튼 부동산이 5개 이상이라면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전세권 등기할 때는 공동전세 목록을 등기관이 한다는 얘기, 직권 작성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쌍가로 3번 전세권 이전 등기는 뭐예요? 이전 등기를 할 때 언제나 뭐라 하는데 1번 주시세요. 언제나 부기 등기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이 이제 그 얘기에 지금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했다는 전세권 일부 이전 나오죠? 그래서 이게 기억, 전세권의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는 부정성과 수반성이 있으나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을 소멸할 경우 해당 전세권은 자,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한 범위를 유효한 것이고 이때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가 양도 가능하니까 자, 이 얘기 설명한 건데 니은 줄 치세요. 뭐라고? 전세권의 일부 이전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이제 다만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자, 증명할 그런 통지서가 있다면 자,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가능한데 일반 원칙으로 시험 문제 나왔지만 자, 존속기간이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는 게 일단 기본 원칙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게 재작년에 나오고 작년에는 이제 여러분 오른쪽에 문제 나왔는데 뭐라 나왔어요, 이거. 전세권 증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써야죠, 옳은 거. 그래서 일단 전세권 연등기는 부기 등기고 등기관이 전세권 등기할 때는 전세금을 기록한다 써있죠? 그게 옳은 말이고 반드시 기록사항이니까. 근데 3번은 존속기간은 반드시가 아니라 임의적이고 그 다음에 건물의 특정 일부 공유지분의 전세권 등기 못하고 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 없다가 아니고 그죠? 기본적인 양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또 그런 개념이에요. 전세권도 이렇게 자, 부동산 일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공유지분 안 되고 중복 등기 안 되고 여기 답으로 나왔지만 전세금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이게 그 필요성이다. 그 다음에 자, 방금 이제 전세권의 반환 채권에 대한 일부 전등기 나오죠? 전세권의 일부 전등기는 뭘 끝나고 하라고?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라고. 전세권. 자, 이 전세권의 무슨 등기는 일부, 전세권 반환 채권 일부 이전 등기는 자, 언제 하라고? 원칙.
존속기간이 뭐예요? 존속기간 만료 후에 하라는 얘기, 만료 후에. 자, 끝나고 하라, 이제. 자, 가장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다.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데, 임차권에 관한 사항은 여러분, 어디에서 이제,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거기서 이제 배우세요. 거기서 배우시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그렇게 뭐예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은데. 자, 요 내용은 여러분, 요 내용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임차권 하면 이제 주택임대차법, 상가임대차법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사항은 뭐 달리 적이 없고요. 일단 임차권 얘기 나오면, 뭐만. 자, 임차권은 거꾸로 하면 차임이죠? 그래서 필요적 사항이 뭐예요? 필요적 사항. 필요적 사항이 이게 바로 뭐예요? 차임이다. 차임이다. 그 다음에 임의적 사항은 뭐예요? 존속기간 있죠? 존속기간. 이런 게 뭐라고 이게 임의적 사항인데. 일단 임차권도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최장기간이 뭐예요? 최장기간이 정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정보 필요적 차임 있죠? 그 다음에 그 임의적 기회사항, 거기 기억 그런 말 써있죠? 위헌 판결로 최장기간의 제한. 옛날에 20년이라 했죠? 네,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것도 불확정 기간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네, 그렇게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거기에 그 140페이지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제도 있죠? 이 등기명령제도는 자, 여러분이 뭐하고 연관돼서 이제 민법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자, 거기 공인중개사법도 배우시겠죠? 자, 그거에 연관돼서 나중에 배우시는데 일단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제도 있죠? 이 등기명령제도는 자, 존속기간이 뭐 한다며? 존속기간이 뭐예요?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했죠? 완료된. 존속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하는 거지. 그 전에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만료되면 한다. 네, 그런 내용만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용의권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 이 임차권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내용만 충분히 외우시면 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조금 쉬었다가 그 저당권을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